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측정치를 조작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즉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치가 조작되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브리핑에서 이것을 밝혔는데 2019년 4월 17일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브리핑 제목이 이렇습니다. 브리핑을 한 사람은 최종원 영산강 뉴역 환경청장입니다. 여기에서 LG화학이 염화비닐을 배출 기준치의 173배를 초과해서 배출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환경청장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론 방송사 여기에서 LG화학이 173배 초과 배출을 한 것이 아니라 15배를 초과 배출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19일자 뉴스입니다. 제목은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는 차고 15배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다.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 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뉴스는 국민이 흘려듣기 쉽고 그리고 173배 초과 배출이 아니라 15배 초과 배출이다. 그러면 숫자가 아주 작아졌기 때문에 또 그것은 별것 아니다 하고 관심 밖으로 돌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다시 정책 브리핑에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방송사 연합뉴스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그렇다. 173배 초과 배출 기업은 LG화학이 아닌 다른 업체다. 그런데 그 다른 업체의 업체명과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환경부 정책 브리핑 사실은 이렇다 하는 그 발표인데 2019년 4월 19일 발표입니다. 제목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 이것은 LG화학이 아닌 다른 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11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 비닐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였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LG화학만이 아니고 이렇게 많았다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건수입니다. 기업의 숫자가 아니고, 배출 허용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다. 다만 이 업체는 현재 수사 진행인 상황이어서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보가 왜곡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오인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는 일단은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한국어로, 그리고 가장 평이한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는 국민에게 사실을 그저 발표했다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확히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LG화학이 얼만큼 초과 배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번 뉴스의 처음 출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치를 조작했다. 나쁜 행동은 조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과 배출을 했다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조작을 한 정도, 그 잘못은 훨씬 큽니다. 잘못을 숫자로 표시를 한번 해볼 것인데,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초과 배출을 한 부분은 그보다 숫자로는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연합뉴스나 시작은 측정치 조작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초과 배출을 몇 배나 초과 배출했는가,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측정치 조작을 한 그 큰 잘못을 망각하게 되죠. 뒤에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LG화학이 염화비닐 배출 양이 459.7ppm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그런데 배출 기록부에, 이 측정한 다음에 기록부에 허위 기록을 한 것이죠. 2.7ppm이라고 대폭 줄여서 허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합뉴스하고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법으로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놔야 된다, 혹은 다음번에 그 배출 기준량이 줄어들게 된다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제재를 받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가 30ppm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나타난 기준입니다. LG화학이 한 행위는 무엇이냐? 459.7ppm을 배출해 놓고 2.7ppm 배출이다 하고 거짓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2.7이라고 우리 국민은, 또 정부 당국은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기록해 놓은 것을 1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00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2.7의 이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17,000에 해당되는 459.7이었던 것이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이 숫자의 차이를 보면 얼만큼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 환경부에서는 그 실제 측정값의 170분의 1로 기록했다. 말은 맞죠. 그런데 원래 배출 기준치보다 15배를 더 많이 배출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놓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분수에 있어서 분모가 서로 다른 그런 분수를 놓고 서로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분모를 통분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어느 쪽이 정확히 얼마나 큰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더 많았다고 하고 한쪽은 더 적게 썼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국민은 둘 다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통분을 해 보았습니다. 언론 방송사에서 이야기했듯이 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는 15배 초과한 것이 맞죠. 30bpm을 그냥 100이라고 100%라는 숫자로 우리가 표현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다. 그러면 459.7ppm은 1500%라고 쓸 수 있다. 일반적인 퍼센트 개념은 잊어버리십시오. 기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100이라면 1500만큼 국민을 속였다기보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측정치를 조작한 잘못, 지금 이야기한 것은 초과 배출 부분이고 측정치를 조작한 부분을 보게 되면 2.7이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이것을 100이라고 본다면 실제는 이것에 비해서 17,000%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비율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문제는 연합뉴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경부가 결국은 15배를 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망각하게 됩니다. 염화 비닐 배출은 안 하는 것이 옳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원칙적으로는 LG화학이 배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배출 기준치, 제재를 가하는 기준치를 출발로 잡아가지고 누구나 30ppm은 배출한다. 배출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이런 그 시각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30ppm에서 출발을 해서 이것이 몇 배인가 하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2차적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치를 조작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리고 그 조작한 것은 이것이 15배다. 이렇게 국민이 잘못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론조사를 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참 미묘해서 그 조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또 우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언어가 객관적인 의사표시의 도구 노릇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볼 때에도 상대방이 알려주는 데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논점이 그것이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처음 이야기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인지 이렇게 세세히 따져서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을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